오늘은 심플 RNN의 구조를 먼저 알아보고 텐서플로우 API를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RNN 레이어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RNN 레이어이며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X로 표시되는 부분은 입력 데이터를 나타내고 H로 표시되는 이 부분은 은닉층 개념의 심플 RNN 레이어의 출력값을, 그리고 Y로 표시되는 이 부분은 마지막 출력층의 출력값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즉, RNN 구조 또한 일반적인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입력층, 가운데에 은닉층,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층으로 이렇게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는데 단지 입력 데이터가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이고 은닉층 내부 부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 신경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경망처럼 우리가 최적화시켜야 되는 학습 대상의 가중치는 보시는 것처럼 총 3개가 있는데 먼저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 즉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되는 가중치 WIH와 시간 t에서의 은닉층과 시간 t 플러스 1에서 은닉층 간에 적용되는 가중치 WHH, 즉 그림을 보시면 시간 t에서의 은닉층의 출력값 HT에 적용돼서 시간 t 플러스 1, 즉 시간적으로 증가한 다음 레이어로 적용되는 이러한 가중치 WHH,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적용되는 가중치 WHO, 그림에서 보시면 은닉층의 출력값 HT에 적용돼서 출력층으로 나가는 이러한 WHO, 이렇게 총 3개의 가중치가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데이터와 가중치 등을 이제 정의했다면 임의의 시간 t에서 은닉층인 심플 RNN 레이어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HT로 표시할 수 있는데 수식을 보시면 먼저 입력 데이터 XT의 가중치 WIH를 곱하고 바로 이 부분이죠. 다음 이전의 RNN 레이어의 은닉층의 출력값 HT-1의 가중치 WHH를 곱해서 입력에 적용된 가중치와 더하는 부분, 바로 이전 층의 출력값과 현재의 입력값을 더해서 활성화 함수인 tanH로 출력하는 이 부분, 즉 현재 시점 임의 시간 t에서 은닉층의 출력값 HT라는 것은 현재 들어오는 데이터의 가중치를 곱하고 이전 은닉층의 출력값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tanH라는 활성화 함수의 출력값이 바로 현 시점에서의 출력값 H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값을 예측하는 그러한 RNN 구조라면 다음과 같은 윈도우 크기 W와 수평선 계수 H 등을 설정해서 그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일정한 길이의 패턴으로 잘라서 학습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이전 데이터 몇 개를 묶을 것인지를 나타내는 윈도우 크기, 즉 윈도우 사이즈 W와 얼마나 먼 미래값을 예측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수평선 계수, 즉 호리즌 팩터 H를 설정해야 하는데 아래의 예제를 통해서 이러한 개념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크기 W는 3, 호리즌 팩터 H는 1이라고 가정하면 이것의 의미는 이전의 3개의 데이터, 즉 10, 12, 9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다음의 데이터 11을 예측하겠다는 의미이고 또 12, 9, 11 이렇게 3개의 데이터, 윈도우 사이즈가 3이니까 12, 9, 11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16의 값을 예측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W는 3, H는 1, 즉 윈도우 사이즈는 3, 호리즌 팩터는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생성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10, 12, 9 3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1이 나오고 12, 9, 11을 이용해서 16이 나오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젠 W는 3, H는 2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의 의미는 10, 12, 9라는 이러한 3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 즉 H가 2니까 3개의 데이터, 다음의 데이터인 16을 예측하겠다는 의미이고 마찬가지로 12, 9, 11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의 데이터인 7, 즉 H가 2니까 3개의 데이터 다음인 7을 예측하겠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W는 3, H는 2일 경우에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에서 생성되는 학습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RNN을 이용하더라도 얼마나 먼 미래값을 예측하는지 나타내는 이러한 호리즌 팩터 H 값이 크다면 현재 값을 기준으로 더 먼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심플 RNN을 구현하기 위한 TensorFlow API를 다음의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제는 보시는 것처럼 앞쪽 3개의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숫자를 예측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1.0, 2.0, 3.0 이렇게 3개의 입력에 대해서 정답 4.0을 예측하고 마찬가지로 입력이 2.0, 3.0, 4.0이라면 정답으로 5를 예측하는 이러한 모델인데 이러한 모델을 한 개의 심플 RNN 레이어를 가지는 그러한 모델로 구축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심플 RNN이라는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3개의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파라미터인 유닛을 보면 제가 임의로 유닛은 10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여기서 유닛은 우리가 이전에 알아본 일반 신경망의 은닉층 내에 있는 노드와 같은 개념입니다. 즉 제가 유닛은 10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다면 이 의미는 심플 RNN 레이어 내의 노드 개수가 10개이고 그 노드 한 개당 활성화 함수 한 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닛 10이라고 하면 이 심플 RNN 레이어 내에 총 노드가 10개 있고 그러한 노드는 각각 활성화 함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 액티베이션은 활성화 함수를 나타내는데 일반적 RNN에서는 tan h가 주로 쓰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렐로와 같은 이런 다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라미터 input shape 부분을 보면 우리 예제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3,1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숫자 3이라는 것은 3개의 타임스텝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답을 만든다는 의미이며 우리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사이즈는 3과 같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1은 RNN 레이어로 한 번에 한 개의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우리 예제를 통해서 인풋 쉐입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의 정답 4.0을 만들기 위해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3, 즉 다음과 같이 1.0, 2.0, 3.0 이러한 3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답 4.0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풋 쉐입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3, 즉 3개의 타임스텝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보시는 것처럼 각 RNN 레이어로 한순간에는 1.0이나 2.0 또는 3.0처럼 즉 RNN 레이어로는 한순간에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두 번째 파라미터는 1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심플 RNN API 사용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선 일반적인 RNN의 개발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RNN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개발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시계열 데이터를 정의하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생성한 후에 RNN의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하는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인 신경망의 개발 프로세스와 동일하지만 RNN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두 번째,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특히 그 중에서도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즉, RNN 모델을 구현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데이터의 구조이고, 특히 RNN 레이어의 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배치 사이즈, 타임 스텝, 그리고 인풋 디멘전을 포함하는 이러한 3차원 텐서 구조로 주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항목을 알아보면 먼저 첫 번째 배치 사이즈라는 것은 타임 스텝, 즉 윈도우 사이즈와 동일한 그러한 타임 스텝으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가 총 몇 개나 있는지 그러한 개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타임 스텝이라는 것은 몇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답을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풋 디멘전이라는 것은 RNN 레이어로 한 번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를 나타내는데 아래의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제는 3개의 타임 스텝 데이터 1, 2, 3을 이용해서 정답 4를 만들어내고 정답 5 또한 3개의 타임 스텝 데이터 2, 3, 4를 이용해서 정답 5가 만들어진다면 입력 데이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2, 3, 1 형태의 3차원 텐스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각각을 해석해보면 먼저 RNN 레이어로 한 번에 들어가는 데이터 개수는 1개, 즉 1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순서적으로 RNN 레이어로 들어가는 데이터 개수는 1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인풋 디멘전은 1이고 이렇게 하나씩 총 3번의 데이터가 모여서 정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즉 데이터 3개를 이용해서 정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3, 즉 타임 스텝은 3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이러한 3개의 타임 스텝 데이터가 총 2개, 우리의 예제에서 보면 타임 스텝, 3개의 타임 스텝 데이터는 1, 2, 3이라는 거 하나와 2, 3, 4라는 거 하나 이렇게 총 2개가 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는 2로 이렇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쉐입은 다음과 같이 2, 3, 1이라는 이러한 3차원 텐서로 나타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3차원 텐서가 되도록 변형해 준 후에 우리가 RNN 레이어에 입력으로 넣어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RNN 개발 프로세스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부터는 RNN 데이터를 생성하고 모델 구축을 통해서 실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를 정의하는 부분인데 우리 예제는 심플 RNN의 개념과 API 사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사인과 코사인 조합을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np.arrange를 이용해서 1000개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러한 1000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사인과 코사인 조합을 이용해서 1000개의 시계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이러한 1000개의 시계열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한 후에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즉 RNN 입력의 필수적인 배치 사이즈, 타임 스텝, 인풋 디멘전과 같은 이러한 3차원 텐서 형태의 입력 데이터로 차후에 쉽게 만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에 루시엔-1을 이용해서 단순히 1000개의 벡터가 아닌 1000 곱하기 1의 이러한 쉐입을 가지는 행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RNN에서 가장 중요한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앞장에서 만든
사인과 코사인 조합으로 만든 시계열 데이터에서 윈도우 사이즈 W는 20, 호리즌 팩터 H는 1로 설정해서 20개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데이터 값을 예측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sequenced dataset이라는 이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 주어지는 시계열 데이터 시퀀스 데이터로부터 윈도우 사이즈 W와 호리즌 팩터 H에 맞게 RNN의 입력 데이터 X와 정답 데이터 Y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이때 리턴되는 입력 데이터 X의 쉐입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980, 20, 1 이러한 형태, 즉 앞장에서 말씀드린 RNN 입력 데이터의 필수적인 3차원 텐서 구조인 배치 사이즈, 타임 스텝, 인풋 디멘전 형태로 리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리턴된 값을 잠시 해석해 보면 980개의 배치 사이즈, 즉 980개의 데이터가 있고 20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개의 정답을 만들어낸다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실제 sequenced 데이터셋의 함수 내부를 보면 먼저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저장할 X, Y의 빈 리스트를 만들고 전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먼저 입력 데이터는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2차원 행렬 형태로 이러한 X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슬라이싱, 우리는 윈도우 사이즈가 20이니까 처음부터 20개까지의 데이터를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뽑아내고 정답 데이터는 그 바로 다음에, 즉 21번째 데이터를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뽑아낸 후에 리턴되는 X와 Y에 계속 어펜드 시켜주는 이러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 데이터 X, 정답 Y를 뽑아내서 어펜드 시켜준 후에 RNN 입력의 필수적인 형태인 3차원 텐서로 리턴해주기 위해 리턴할 때는 MP 어레이를 이용해서 2차원의 행렬을 3차원의 텐서로 바꿔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 쉐입을 찍어보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2차원의 행렬인데 리턴할 때 mp.array를 이용해서 하나의 차원을 더 추가시켜서, 즉 배치 차원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3차원 텐서로 변환시켜서 리턴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RNN 학습에 사용될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는 이제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검증을 위한 8:2의 비율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한 후에 128개의 노드를 가지는 심플 RNN 레이어와 1개의 노드를 가지는 출력층으로 구성된 이러한 RNN 모델을 구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은닉층 개념인 심플 RNN 계층에서 tanH라는 이러한 활성화 함수를 가지는 노드 수가 총 128개이며 입력 데이터는 우리가 20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1개의 정답을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input shape은 20,1 형태로 넣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모델 구축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는 손실함수는 MSE, 옵티마이저는 ADAM, 그리고 관찰 대상인 매트릭은 오차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MA2로 설정하고 총 100번을 반복하면서 학습을 진행해 보면 처음엔 손실값이 0.045, MA2는 0.0574였으나 100번의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최종적으로 손실값은 2의 10-4승, 그리고 오차는 0.0121까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의 프리딕 함수를 이용해서 총 196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심플 RNN이 얼마나 미래값을 잘 예측하는지 알아보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테스트 데이터 10개를 뽑아내고 예측값과 정답값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총 196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측값과 정답이 거의 일치해서 마치 하나의 그래프처럼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심플 RNN과 API 그리고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예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RNN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LSTM의 개념과 아키텍처 그리고 동작 원리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